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트랜서핑의 비밀 강독 마지막 4장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벌써 책의 3분의 2가 지나서요. 마지막 제4장 영혼의 문지기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 벌써 우리가 마지막 장에 왔네요. 4장에서부터 하는 얘기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트랜서핑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더 나아갑니다. 지난 3장에서 우리는 계속 이중거울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트랜서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심상화 기법들 등등이 소개가 됩니다. 4장에 그 엑기스처럼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진도가 조금 늦게 진행될 것 같아요. 제목은 영혼의 문지기, 그리고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나는 세상과 함께 장난감을 받으러 간다. 그리고 오늘의 소주제는 의도의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이 4장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의도의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영혼의 문지기라는 개념을 한번 살피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중거울의 법칙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에 두 단면이 있다고 그랬죠. 이곳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너머에는 가능태 공간, 에너지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죠.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근데 이 가능태 공간은 일종의 시 공간을 초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혼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입구죠, 입구. 이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기에 문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문장이 있는 거예요. 문지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지기가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마치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하듯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트랜서핑을 한다는 것은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현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능태 공간에 있는 외부의 의도를 사용하여 그것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에 가져오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태 공간을 이용을 하려면 이곳을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능태 공간을 접속할 수 있는 그 문 앞에 일종의 검색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여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다,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기가 뭘 체크를 하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현실 지배자라고 하죠. 또는 창조자, 용어는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현실 지배자. 현실 지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내부 의도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의도를 사용하죠. 그래서 의도의 조율을 하고 의도의 선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도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동화하는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죠? 의심이 빠져 있죠. 의심과 두려움이 빠져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의도를 사용해서 가능태 공간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마치 카페에서 우리가 주문을 하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주문된 커피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능태 공간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경고음이 울리는 거죠. 삑 하고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넌 못 들어가. 그런 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제목이 나는 세상과 함께 장난감을 받으러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또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층이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치지만 어떤 사람은 짱짱 해가 뜬다고 그랬죠. 이러한 세상,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우대해주는 그 세상과 함께 장난감을 받으러 간다. 여기서 장난감은 내가 원하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원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일 수도 있죠. 어떤 위치에 이르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장난감이라고 표현했다는 게 좀 재밌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만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은 장난감을 굴리고 사는 거죠. 돈도 장난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루마블 게임 하듯이 그것이 보드게임에서 현실로 확장됐다 뿐이지 일종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놀이입니다. 이 트랜서핑 이 책 처음에서 바님 젤란드가 했던 얘기가 기억나시나요? 모든 사람들은 현실을 조종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놀이이자 장난감이다. 장난감을 뺏으면 화를 낸다. 장난감을 왜 좋아합니까? 장난감은 일단 재밌죠. 재밌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껏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골라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죠. 그 재미로 노는 거예요. 어른들도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에서 본인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선택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치 않는 장난감을 일방적으로 이걸 가지고 놀아 이렇게 해서 갖고 노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고 게다가 내가 그것마저도 내 스토리를 내 이야기를 꾸밀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고 이 방식대로 놀아 너는 이 역할을 해 이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도 이것이 바로 이제 펜듈럼의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트랜스서핑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다 장난감이다. 돈도 장난감이다. 직업도 장난감이다. 모든 관계도 놀이이자 게임이다. 이러한 관점이 되는 것이죠.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그림자 세상에서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거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중요성이 빠질 수 있겠죠. 이런 관점을 가지면.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현실에서 원치 않는 장난감을 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재밌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 영혼의 문지기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 하나의 조건, 이 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키가 있는데 그 키는 어떤 키라고요? 그것은 바로 현실 지배자의 의도. 이것만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수문장이 제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실 지배자의 의도를 가져야겠는데 이 의도의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이 의도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현실 지배자의 의도를 사용하여 이 문을 통과하여서 가능태 공간에 접속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의도의 에너지라는 소주제로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의도의 에너지란 무엇인가? 의도의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우리는 에너지가 두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면은 생리적인 에너지. 이 생리적인 에너지는 쉬운 말로 건강과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적인 에너지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에너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자유에너지란 말도 썼고요. 곧 의도의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냥 의도의 에너지로 통일할게요. 그래서 생리적 에너지와 의도의 에너지 두 종류의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도의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몸을 둘러싼 오라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면 겹겹이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에너지 보호막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충분히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의도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의도를 조율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높은 에너지 수준이 되지 않으면 트랜스서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서핑을 제가 그 말 그대로 서핑의 비유를 했었잖아요.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데 여기 백사장이 있고요. 파도 위에 올라타서 서핑을 합니다. 그러면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서핑을 할 수 있는 보드를 타고 조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보드 타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체력과 기술이 충분히 장비가 됐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파도가 오면 파도에 올라탄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파도와 함께 나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서핑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의도의 에너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마치 서핑을 배우려고, 서핑을 하려고 할 때 체력과도 같은 거예요. 기초 체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핑을, 기술을 배우기조차 힘들고 서핑 기술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 파도, 거센 파도 위에 올라가서 서핑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의도의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생리적 에너지를 고양시키려면 건강관리, 체력관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잘 먹고 잘 자야겠죠.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해요. 음식,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 그리고 운동. 이것으로 우리는 생리적 에너지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을 제가 3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일종의 3잘을 하시면 돼요. 3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됩니다. 잘 먹고. 잘 먹는 것은 맛있고 즐겁게 먹으면 돼요. 일단은. 좋은 걸 먹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는 거예요. 이를테면 라면 하나를 먹어도 보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고급 요리를 차려놨는데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밥을 먹을 때 그때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즐거운 사람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게 먹는 한 끼는 보약이 될 수가 있어요. 라면을 먹더라도. 그런데 불편한 사람과 불편한 자리에서 불쾌한 얘기를 오가면서 싸우면서, 심지어 잔소리를 들으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밥을 먹어보세요. 그건 독입니다. 아무리 고급 음식을 먹어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반찬이란 말도 있잖아요. 배가 고플 때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꿀인 거예요, 꿀. 그렇게 먹는 게 보약이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잘 먹는 거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잘 자야 됩니다. 심리 상담에 왔을 때도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자는지. 우리가 어떤 그 근심 염려가 생기고 심리적인 문제가 깊어지면은 그때 나오는 게 일단은 잠이 안 와요.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식욕이 떨어져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다든가 과다하게 먹는다든가 안 먹는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잠을 잘 자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잠만 잘 자도요, 몸이 회복되고요, 마음도 회복돼요. 그래서 자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더 좋죠. 그러면 밤에 잠을 깊이 자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몸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을 구석구석 스캔을 하면서 호흡과 함께 이완시키는, 몸이 푹 가라앉는 그런 느낌으로 이완을 시키면서 잠을 자게 되면 또 깊은 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취침 환경도 중요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다가 자고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을 텐데요. 가급적이면 잠잘 때의 환경, 소음이 별로 없는 것이 좋겠죠. 조용한 것이. 그리고 잠잘 때의 온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습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베개, 높낮이, 이런 모든 것이 다 취침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취침 환경을 점검하셔서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잘 자는 데에 신경을 좀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 전에 생각 많이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생각을 막 펼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잠을 오히려 자려고 누웠는데 머리가 말똥말똥해지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자기 전에 일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그게 좀 번거로우면 누워서 눈을 감고 마음의 일기를 쓰십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걱정되는 것, 아니면 뭔가 미진한 거, 아니면 염려되는 거, 그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거를 마음에 종이를 딱 꺼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진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 작업을 상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이게 됐으면 이 종이를
싹 구겨가지고 마음속의 휴지통에 집어 던집니다.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 쓰레기통에 불을 확 질러서 재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 재를 변기에 넣고 물을 샥 내리세요. 그래도 안 되면 이 위에다 하얀 페인트를 싹 칠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봉인을 해버리시고 잠에 드시면 한결 개운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아무튼 잘 자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싸고, 잘 먹었으면 잘 싸야죠. 잘 못 싸면 이게 변비 아닙니까? 변비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긴장을 하면 변이 안 나와요. 이제 남성분들은 군대에 가서 다 그런 경험이 있죠. 군대 훈련소에 가면은 1, 2주 동안은 이 변이 안 나옵니다. 엄청나게 먹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긴장이 돼가지고 안 나와요. 변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 이제 적응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내 몸이 적응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적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싸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몇 개 더 추가를 한다면 잘 웃는 것도 중요해요. 잘 웃는 거.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배 아플 정도로 웃는 거 있죠? 정말로 웃겨가지고 눈물 나게 웃는 거. 야, 이런 웃다가 죽겠다,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런 웃음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또 하나 추가하면은 잘 자고 뿐만 아니라 잘 일어나는데 아침에 새벽 공기를 한번 마셔 보십시오.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일어나 보세요. 아니면 동틀녘에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새벽 공기를 마셔 보십시오. 물론 업무 관계상 부득이하게 새벽에 일어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굳이 아침 일찍 한번 일어나셔서 새벽 공기를 마셔보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맨손 체조를 하시면 좋습니다. 새벽 공기가 주는 그 기운이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을 매우 맑게 정화시킵니다.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을 맞이하는, 아침을 깨우는 그 심정으로 창밖을 열고 밖에 공기를 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기운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고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체 관리, 생리적 에너지는 이렇게 해서 보충이 되는 거예요. 건강과 체력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건강하지만 체력이 약할 수가 있고요. 체력이 좋은데 건강이 악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뭘 특별한 걸 배워서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운동의 시작은 몸을 움직이는 것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운동을 멀리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한 평짜리 공간에서만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여러분들이 습관화하시라. 적어도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것이 습관화가 안 된 분들은 주말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습관화하시라. 뛰고 땀나는 게 난 힘들다, 그러면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자전거 타기도 괜찮죠. 운동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생리적 에너지가 고양됩니다. 강화가 되죠. 생리적 에너지가 강화가 되는 것만으로도 의도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책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자연을 접하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명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근데 우리는 건강하고 체력이 좋다고 해서 의도의 에너지가 좋으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의도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도의 에너지를 고양시키는 방법은 이제 후반부에 다른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다룰 거예요. 오늘은 충분히 못할 것 같습니다. 의도 에너지, 자유 에너지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다른 말로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력. 우리가 건강하고 체력이 좋지만 생명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생리적 에너지가 높고 낮고가 있고, 자유 에너지, 의도 에너지가 높고 낮고가 있습니다. 의도 에너지는 우주로부터 내가 받아내는 에너지입니다. 다른 말로 생명력, 그리고 다른 말로 활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총기라고 보셔도 돼요. 야, 쟤 참 총명하다, 이런 느낌 있죠? 살아있다, 이런 느낌. 이 의도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의도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총명합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성이 있어요. 적극적이고요. 신선하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있고요.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고요. 쾌활하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요. 당당하고 유쾌하고 이러한 에너지를 가질 때 트랜서핑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야, 정말 청춘 좋을 때다 그때가 이런 얘기할 때 있죠. 아이들이 한참 꽃을 필 나이. 이게 나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지만 총기가 있는 그런 노인분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총기가 있어요. 나이가 있는데. 그런데 나이가 젊은데 이제 20대인데 총기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도 에너지의 문제라는 거죠. 단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 에너지가 상승하고 있지 않으면 하강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생명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모조품이 아니거든요.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이 볼펜은요, 10년을 놔둬도요, 이 볼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꽃 한 송이를 놔두면은 하루 만에 시드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 꽃을 땅에 심어 놓으면 자라게 돼 있고 꺾으면 시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생명이니까. 근데 이 볼펜은 땅에 꽂든 내버려 두든 그대로예요. 생명이 아니니까. 생명력의 특징은요, 계속 고양되고 상승하든가 아니면 퇴보하는 거예요. 시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강화되지 않는 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퇴보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에너지, 생리적 에너지, 육체적인 것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유지를 하죠.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면은 이 퇴보하는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결국에는 백발 노인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름을 피할 수는 없어요. 주름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다만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도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그런데 이 의도의 에너지라는 것은 겉모습이 이렇게 쇠퇴하는 것 같아도 의도 에너지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발달곡선을 보시면 심리학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까지 다루지만 사실 그것을 초월해서 영적인 발달까지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인적인 발달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발달하고 혼이 발달하고 영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 죽기까지 끊임없는 발달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모르면 우리는 늙었다, 끝났다 이러잖아요. 고작 나이 40, 50 됐는데도 나는 끝났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몸은 알아서 그래 끝나게 해줄게 이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는요,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에 따라서 10년이 젊어질 수도 있고 10년이 폭삭 늙을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포는 우리의 명령에 정확히 반응한다는 거죠. 난 늙었나 봐 이제. 나는 끝났어. 나 머리가 나쁘네. 그러면 알았어. 몸의 세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발달은요, 몸은 쇠퇴할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계속 발달을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은 영혼의 문을 넘어가는 것까지도 계속 염두에 두고 우리는 발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발달 곡선을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이걸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켄 율버의 책을 읽으시면 좋아요. 켄 율버.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균형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도 에너지가 퇴보하게 되면요, 권태로워지고요, 호기심이 사라지고요, 의욕이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게 없어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알아버린 것 같은 거죠. 그냥 뻔한 거예요. 그게 그거고, 늘 하는 얘기고, 사람도 다 똑같고, 세상은 다 똑같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기운이 없고, 의기소침해지고.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왜 생선에 비유해가지고 동태눈깔 뭐 이러잖아요. 눈에 초점이 없는 거죠. 총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에너지를, 의도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눈에 초점부터 달라요. 여러분 그 이소룡 아시죠? 이소룡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의도의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DKU, 유대경도 마찬가지죠. 유대경도 이 생리적 에너지가 상당히 고양이 돼 있죠. 몸의 움직임에 관한 한 상당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높은데 뿐만 아니라 의도 에너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의도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유대경이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단 하나 제가 짚어야 될 것은 이 의도 에너지가 높은 것과 이 의도 에너지 높은 상태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조증 있죠, 조증. 조울증 또는 조증, 경조증이라고 그러죠. 그 조증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과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증 상태에 있는 증상은 굉장히 슈퍼맨처럼 에너지가 고양된 상태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건강한 의도 에너지가 고양된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한 에너지를 주게 돼 있습니다. 활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런데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고양된 그런 상태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생명력은 멈추는 게 없다. 고양되거나 퇴보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낡아지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죠. 다만 우리는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면서 늙어야겠죠.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의도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 낡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이 표로 다시 돌아와서요. 생리적 에너지도 높고 자유 에너지, 의도 에너지도 높은 경우에는 트랜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생리적 에너지가 낮고 의도 에너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는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건강이 또는 체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죠. 이것을 잘 통과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강관리를 우선을 해야죠. 건강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의도 에너지도 약해질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본래의 의도 에너지가 강화되어 있던 상태에서는 몸이 아프더라도 그 에너지로 충분히 그것을 감수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럴 때는. 그런데 반대가 있죠. 생리적 에너지는 높은데 의도 에너지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의도 에너지가 낮고 생리적 에너지가 높다고 하면 보통은 이런 경우에 그 남자들의 경우에 짐승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몸은 짱짱하고 건강도 좋은데 의도 에너지가 말하는 총기가 아니에요. 그런 활력 에너지가 아니에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초점을 모으고 오라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상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해요. 의도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얘기는 새 나가는 구멍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의도 에너지를 빠져나가게 하는 구멍을 막아야 되고요. 뭔가 관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나에게 얽힌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하시면 도움이 되죠. 깨어남이 좀 필요하죠. 일종의 영적인 각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잠든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래도 생리적 에너지가 낮은 것보다는 기회가 많고 가능성이 많은 단계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생리적 에너지도 낮은 상태, 의도 에너지도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 보호막이 깨져 있고 그래서 이 몸에까지 질병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그것을 치유를 해야 되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역시도 치유를 해야 됩니다. 상담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죠. 의도 에너지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은 회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몸이 일시적으로 안 좋다 하더라도 의도 에너지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고양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몸과 마음 모두가 지친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에 걸쳐서 전반적인 생활 양상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의도의 에너지를 빠져나가게 하는 요인이 뭔지 찾아보고 또 생리적 에너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은 뭔지 찾아보고 그것을 보강해서 우리는 트랜서핑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책을 보면서 그리고 후반부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얘기할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누르시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